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9일 낮 12시 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두 사람이 법률가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가 하나회가 아니냐 하니까 하나회가 아니다. 친목 모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그 후신이라고 말해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두 모임의 회장을 한 사람이 김명수 씨입니다. 김명수 씨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회장의 형태를 보면 그 회를 알 수가 있어요. 김명수의 형태는 어떤 거죠? 정권에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자기 가족, 즉 판사를 탄핵시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하는 행동은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억에 생생한 게 2019년 가을로 생각되는데요. 추석에 처음 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그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 기념비석이 있었는데 그걸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밟고 지나가도록 그 입구에 세워 놓았는데 그걸 밟으면서 야릇한 웃음을 짓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전두환을 밟고 지나갔다. 전두환을 밟고 지나가는 사진을 대법원장이 찍히도록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두환 역사를 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역사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좀 고약한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률이 있지 우리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모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우리 편법이죠. 우리 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법을 멋대로 해석할 거냐 하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가 모든 명사가 그렇지만은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법연구회에 법치 파괴의 암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법연구회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우리 것이 있고 남 것이 있고 있습니까? 법은 법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알만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rule of law,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ule of law와 rule by law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rule of law는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rule by law는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해놓고 법에 의한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걸 rule by law라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가 하고 있는 게 rule by law입니다. 이건 법에 의한 독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법 해도 이게 실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일제시대 때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도입되었던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법은 몰라도 우리 생활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도덕만 지키면 된다. 상식만 지키면 된다. 이 법을 초월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러나 서양에서는 법이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규범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법 제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은 저 신라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생각과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또 공평한 법의 지배를 받아본 역사도 별로 없고 이제 대한민국을 만든 지 70여 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아, 법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주로 문재인, 김명수 같은 또는 박범계, 추미애 이런 법률가들이 저지르는 일로 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정착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침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법 하면 이게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문이지만은 법에 의해서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도는 한번 이루어지면 이게 전통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오래 계속되니까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라를 무너뜨려버립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바로 나치스를 낳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법에 의한 지배가 이런 아주 황량한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법치는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치가 없으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없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은 일찍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법이 행복을 보장합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 해결 방안 모색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라는 유엔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국가 랭킹으로 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 10개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등이 핀란드, 2등 덴마크, 3등 노르웨이, 4등 아이슬란드, 5등 네덜란드, 6등 스위스, 7등 스웨덴, 8등 뉴질랜드, 9등 캐나다, 10등 호주, 그리고 가장 행복하지 못한 나라 10개는 이렇습니다.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루안다, 예멘, 말라위, 시리아, 보츠와나, 하이티. 여기 용케 북한이 빠졌네요. 한국은 54등, 57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사 대상 150여 개국 중 늘 11등에서 13등 사이였어요. 자주국방하는 나라와 자주국방 못하는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주국방을 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국민이 책임지는 자세. 떳떳하죠. 자랑스럽죠. 자존심이 있죠. 자부심이 있죠.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한국은 그보다 훨씬 떨어졌다. 54등, 57등 한다. 자주국방을 피한 그 비겁함에서 나오는, 무책임에서 나오는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이 10개 나라를 한번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슨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치를 정착시키고 종교로는 개신교 나라가 많습니다. 개신교. 그리고 게르만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게르만족, 법치, 개신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전파되는 나라는 우선 교육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를 갖게 됩니다. 이 또 바이킹 게르만족이 또 많아요. 게르만족이 거의 전부 다 합니다. 이 게르만족이 법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의 2대 원류를 하나는 게르만법 그리고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게르만 하면은 영화에 보면은 뭐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게르만족은 바바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야만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과 라인강을 주로 사이에 두고 로마하고 격돌하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는 문화고 문명이고 게르만족은 야만이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만적이지만은 이 공동체가 발달해가지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회의를. 법이 왕이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었던 게 이 게르만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이 게르만족이 결국 유럽의 지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로마 문명이 무너진 서기 5세기 이후의 이 세상을 게르만족이 주도한다라고 봐도 될 겁니다. 게르만족이 주도한다. 게르만족 하면 그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앵글로 색선족, 바이킹, 뭐 옛날로 그슬로 올라가면 고트족, 롬바르드 뭐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이 독일, 게르만족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막 독일, 저 어머니가 그게 게르만이란 말이거든요. 게르만,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영국, 여기서 파생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등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핀란드는 이게 민족 구성이 70%는 게르만족, 한 30%는 아시아 계통이 섞여 있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옆에 붙어가지고 스웨덴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죠. 그 다음에 덴마크는 이거 완전히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이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이 게르만족은 또 가장 늦게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한 10세기부터. 덴마크는 평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바이킹 국가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가 아주 사나운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2등입니다. 3부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뭐 바이킹의 본산이죠. 그 다음에 4등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이 바이킹 국가입니다.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이슬란드에 정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린랜드로 갔다가 그린랜드에서 일부는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가 아니고 서기 1000년 무렵에 이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요 1, 2, 3, 4등은 다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은 싸움을 잘하지만은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치를 정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이킹은 지배민족입니다. 어딜 지배를 하면 거기에 법치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방적 정책을 씁니다. 실용적 정책을 써요. 그래서 바이킹 국가가 다 인류 국가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스웨덴이 7등입니다. 행복한 나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이킹 영화 보면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가장 이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이 바이킹하고 몽골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복지국가의 모범을 보이고 가장 행복하다. 그 비결이 뭐냐? 법치입니다. Law, L-A-W 가 바이킹에서 나온 말입니다. Law라는 말이 바이킹 용어인데요.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죠. Justice, 정의라고 그럽니다. 또는 법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정의와 법을 같은 말로 씁니다. 즉 법이 정의죠.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때려 부수고 김명수처럼 법을 막 농단하는 걸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법은 같은 용어입니다. Justice Department라고 하면 정의부가 아니라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이 Justice란 말이 영어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것도 바이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기 1066년 그 유명한 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입니다. 노르만디라고 아시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프랑스의 이 해안 쪽 지역, 아주 거기는 대평원입니다. 그리고 말을 기르기도 참 좋습니다. 여기에 바이킹이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막 세르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파리도 막 약탈하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좋은 땅을 줘가지고 여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르만디 공국이 만들어집니다. 노르만디 공국의 공이죠. 노르만디 공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066년에 한 10,000명 되는 병력을 이끌고 도바 해협을 건너가서 이 런던 근교의 헤이스팅스라는 데서 앵글로 색선족과 결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잉글랜드의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르만디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프랑스 말을 배웠어요. 프랑스 문화를 익혀가지고 잉글랜드를 점령했을 때는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을 쓰는 바이킹의 후예가 잉글랜드의 지배족이 됩니다. 그 30몇 대 왕이 바로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영국은 반은 바이킹 국가입니다.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아일랜드까지 탁 점령을 해가지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성격을 바꿔 놓아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전에 영국은 유럽 문명, 유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침략만 받았습니다. 로마, 앵글로족, 색손족, 바이킹 침략만 받다가 이 노르만 왕조가 딱 서니까 그 뒤부터는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힘이 바이킹에서 나왔고, 바이킹의 상부정신, 무엇보다도 바이킹이 법치를 통해서 제도를 정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11세기부터는 유럽에서 가장 행정이 잘 되는 나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거죠. 법치 속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난 게 영국입니다. 자, 5등은 1등 핀란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서, 2등 덴마크, 3등 노르웨이, 4등 아이슬란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인류국가로 꼽히고, 여기에 유럽에서 최초의 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의회가. 이게 바로 바이킹들이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국회를 만든 게 아이슬란드입니다. 5번째가 네덜란드, 독일, 역시 게르만 계통이죠. 6등도 스위스네요. 이게 게르만입니다. 게르만족입니다. 스위스 6등. 7등 스웨덴, 이거 뭐 바이킹 국가죠. 8등 뉴질랜드. 이게 또 이 영국 사람들이 개척한 식민지 아닙니까? 게르만 또는 바이킹 영향이 강한 나라. 9번이 캐나다. 캐나다는 뭐 영국 식민지였고, 호주 영국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0개 행복한 나라가 다 개신교 게르만 바이킹과 관련이 있고, 공통점은 법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치다. 법치. 행복도를 조사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국민소득, 사회적 안전장치,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그런데 여기 상위에 랭킹 될 만한 물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한국의 치안, 한국의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 이걸 잘 정권이 조합을 하면은 우리도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는 굴종하고, 우리 우방국인 일본과는 적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형제 사이인 미국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비핵화 사기극 벌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고립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4분 오열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행한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재인, 김명수 이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죠. 차남은 어떤 페이스북에 문재인 도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문재인 도당. 뭐 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법치 파괴 대통령으로, 법치 파괴자로 아마 돌에 새겨질 겁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중국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은, 또는 중국 공산당은 저 목욕탕의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부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김명수, 문재인은 목욕탕 타일에 쓰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름은 법치를 정착시키고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설계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점에서 이 돌에 쓰여질 겁니다. 돌에 깊게 쓰여질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또 하나 돌에 쓰여질 이름이 있겠죠. 법치 파괴자 문재인, 김명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했던 문재인 도당이란 말이 제발 이 정착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